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TV의 공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폭식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스트레스를 언제 가장 많이 받는 편이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주말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가요? 제가 요리를 사실 제가 정말 요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좀 오래 있어야 하는 시기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예. 일단 주방에 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저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알코올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상시보다 폭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월요일 날 혹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지금 이 시각 금요일 저녁에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이신가요? 좀 사람마다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건강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폭식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의 식탐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남편은 폭식 유전자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밤에 야식을 시켰을 때, 건강하지 않았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랬을 때 저는 야식을 시키면 세트로 항상 떡볶이, 순대, 튀김 세트, 아니면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세트 메뉴를 그렇게 많이 시켜서 먹었었는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배달 책자를 봐도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앞에 있으면 항상 그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야식을 즐겼을 때 가장 뚱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답을 젠스타트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저는 식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저는 메뉴를 제가 무조건 골라야 돼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하나씩 꼭 항상 세트 메뉴를 시키는 편이고, 저희 남편은 먹고 싶은 게 그닥 없지만 이렇게 앞에 있으면 무조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식탐 유전자를 가진 저와 폭식 유전자를 가진 우리 남편이 만났는데 얼마나 야식을 먹으면 포텐이 터지겠어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폭식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받았을 때 좀 더 폭식을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자체도 다이어트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내가 폭식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폭식하는 유전자에 좀 다른 사람들보다 유전자가 안 좋게 태어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좀 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지만 폭식을 방지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좀 폭식을 많이 한다, 혹은 내가 음식이 앞에 있으면 좀 절제가 안 된다,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만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항상 포만감을 좀 느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과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영양소가 또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군의 비타민 B군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다이어트 하실 때 폭식을 좀 참고 싶다, 혹은 내가 정말 이 폭식에서 벗어나서 현명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질 좋은 단백질을 찾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드시게 되면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 안 좋은 탄수화물 말고 좀 질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이라든지 항상 내가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식의 음식을 먹으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터득하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민감하신 분들은 또 수면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잠을 좀 잘 못 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적은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20대와 40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고 잠을 좀 잘 자고 안 좋은 것을 먹은 기간이 짧은 20대들은요,
네, 굉장히 다이어트가 좀 잘 되고요.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은 40대 이상은 잠도 잘 못 자고 본인은 또 잠을 잘 잔다고 생각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폭식하시는 분들은 밤에 폭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먹고 자면 확실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다이어트 속도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도 약간 달리 하면 좋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긴 하지만 폭식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먹을 걸 내려놔요. 다만 먹고 싶은 가짓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과 먹고 싶은 게 많진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테이블 앞에 있는 것을 다 먹는다 하는 분과 다이어트 방식이 똑같을 순 없죠. 그래서 각자 유전자별로 혹은 내 체질별로 혹은 나의 식생활 습관별로 식단을 전부 다 달리해서 드시는 것 혹은 아침, 점심, 저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드시는 것 또한 다이어트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유전자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체질이 다른데 똑같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춤식 다이어트가 좀 더 효과가 좋고 건강하게 감량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 또한 이 폭식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은 폭식을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식단을 가지고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면서 저희가 그리고 현명하게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도 요즘 많이 읽고 있습니다. 독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좀 풀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운동이라든지 조기축구 요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음식 말고 다른 걸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다이어트에도 관련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리를 하다 보면요, 예민한데 좀 살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암만 좋은 영양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몸 안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다이어트가 좀 더디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폭식 유전자가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게 폭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다이어트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금인데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를 모두 먹는 것에 풀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술집으로 달려가시는 분이 있다면 잠깐 참아보시고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이 여러 번의 반복되는 치팅 데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엔 다이어트는 또 실패로 끝나고 또 살이 찌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폭식하고 정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폭식 관련한 얘기를 가지고 저희 가족을 좀 활용을 해서 재미있게 다이어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살이 찌죠. 다만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살이 찌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찌기도 하지만 적게 먹어서 찌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서 찌기도 하고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찌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찌기도 하고 뭐 유전자 때문에 찌기도 하고 물을 안 마셔서 찌기도 하고 안 움직여서 찌기도 하고 혹은 나이가 들어서 뭐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좀 더 국가에서 비만은 질병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무자비하게 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내가 살찌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맞춤식이 아니라면 좀 더 효과가 더디거나 혹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이어트 코치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좀 효과적으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기에 밖으로 잘 못 돌아다니는 시기가 또 다시 다가왔잖아요. 자, 이럴 때 운동 못한다 혹은 나는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자포자기 하시고 집에서 그냥 정말 벨트를 풀고 다 폭식 유전자를 막 자극시키지 마시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틈틈이 더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요. 단백질 위주로 식사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식단을 제대로 하실 수 없다라고 하시면 세계 1등 식사 대용식에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확진자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혹시 나는 정말 집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다이어트
다이어트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 혹은 나는 회사에서 나올 수가 없다. 회사 집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운동도 할 수 없고 집에서 먹는 식단으로는 도저히 다이어트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꽁꼬치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이버에 꽁꼬치 검색하면 다양한 다이어트 스토리와 뭐 그 동영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이어트 코치에게 꼭 꽁꼬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한 주였고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될 것 같지만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고 막 이런 그 안 좋은 정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오히려 더 정신 건강에 해롭거든요. 적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식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좀 더 본인의 스트레스와 또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조금 정보를 이제 좀 자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요즘에 너무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기 또한 정말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다양한 주제로 또 재밌는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